자, 네 번째 주제는 저출산과 자산 편화입니다. 저출산이 얼마나 문제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숟가락을 얹냐? 라고 한다면 보도자료가 나온 거를 다시 읽어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7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1. 가정 양립과 외국인 현황 중심으로 조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한 번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2023년 5,200만 명에서 2041년 4천만 명대 진입.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 줄어든다는 거죠. 8년 동안 200만 명 이상 줄어들려면 2, 30만 명씩 줄어들면 됩니다. 1년에 2, 30만 명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는 애들이 20만이 좀 안 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30만에서 50만 거기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죠. 30만, 40만, 50만. 자, 2070년에는 3,800만 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2022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7세, 여자는 31.3세며 이것은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 25세에서 49세 중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53%, 47%는 50세까지 결혼을 한 번 못 해본다는 얘기죠. 여자는 67.1%, 여자는 33%가 결혼을 못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50세 때까지. 다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보면 답답하죠. 0.78명인데 2022년에 10년 동안에 0.52명, 그러니까 1.3명에서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한 가족의 자녀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친족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혼자 많이 산다 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표로 보면 직관적입니다. 보시면 아까 나왔던 얘기 똑같은 건데요. 혼인 경험이 있음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미혼은 늘어나고 있고, 여성은 조금 더 많지만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50세까지입니다. 49세니까. 연령별 혼인 경험은 저걸 보면 당연히 알겠죠. 남자 연령 혼인 경험 비율을 보시면 여기도 다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은 가임기가 있으니까 가임기에서 줄어들면 출산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가 엄청 줄었어요. 여기도 줄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한번 떨어지는 게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고용을 보고 그러면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M자 모양이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남녀 30대에서 활용률이 높다. 남자 육아휴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4%까지 됐고, 남자는 자녀들이 6에서 8세, 여자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나서 많이 사용한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되는 의견은 64%,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실태는 남편 21%, 아내 20%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외국인 얘기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외국인은 인구에서 총 3.2명인데 지금은 2040년 4.3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 유학생은 증가하고 비전문 취업과 방문 취업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가 94%, 산업별로 보면 광업 제조업이 43.9%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이렇게 보면 전체 가구의 1.7%, 가구원은 2.2%입니다. 외국인 수용 정도는 중간입니다. 5.3. 직장 동료로 수용 비율도 42.3이 많습니다.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떠냐 이렇게 보니까 일단 전 세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한국은 지금 피크를 쳤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인 빈곤은 커지고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중에서 보면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내국인이 줄어서 외국인 비중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제 2040년에는 4.3%까지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저거라도 올려야 될 텐데 저걸 어떻게 올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OECD 내에서 합계 출산율을 보면 평균이 1.58, 이게 평균입니다. 이게 시장 평균이고 평균 밑에 있는 나라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있지만 이들은 다 1.2, 1.3, 1.5 이런 애들이고 우리는 0.78, 올해는 0.6대를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 사유는 보시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기에 만만하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죠. 여성 고용률은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M자형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이제 은퇴시기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가 좀 평평하게 만들던가 사회적으로 좀 좋아지던가 해서 여성들의 경제 상황이 좀 개선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사 분담률은 아까 좀 말했던 대로 좀 아직도 좀 낮습니다. 네, 좀 낮고요. 좀 올라왔는데 좀 많이 더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육아휴직도 남자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 거고 아까 봤지만 여성분들은 출산 후에 바로 쓰시고 남자분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쓰고 있습니다. 6에서 8세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어린이집은 문을 닫고 요양원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령화 수혜주를 찾고 있고요. 고령화 수혜주들은 뭐 글로벌리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쪽은 좀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을까. 아이들 쪽은 단가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좀 급감해서 글로벌리 가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국내에 한정된 기업들은 조금 고난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회 흐름을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극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출산과 산업 환경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